여당 내에서 소신 발언이다, 돌출 행동이다. 논란의 초점이 되온 정치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진의 가방 못지 대지 마라. 네.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인터뷰라는 기자에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한 계파 소속에 묶이지 마라. 그거를 흔히들 가방 못지라고들 얘기하고 꼬봉이라고도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를 인터뷰의 전면에 이렇게 원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계파 그건 아니었어요. 계파에 속하지 마라 이건가요? 왜냐하면 본인을 선출해준 유권자, 국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어느 소속의 주요 중진,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보조제로 이렇게 쓰이는 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계파에 소속해서 얻는 이득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정치는 분명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누구의 그림자로 혹은 부속품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만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원래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은 당이란 어떤 세력에 대해서 투표한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세력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주류 혹은 어느 계파의 다수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정당의 당론이냐에 대한 반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론을 따라야 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은 원론적으로는 동감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당제적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좀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당론 정치를 정확하게 펼쳐나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하여튼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어떤 주장이랄까요? 고집을 하시다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떻습니까? 욕도 많이 먹으셨죠? 그 와중에. 아까 앵커께서 소개할 때 돌출 행동이냐 이렇게 하셔서 그렇진 않고요. 그 상식에 맞춘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대변인을 한 5년 정도를 한 우리 지금 요즘은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야당 때요. 얼마나 모질게 여당한테 해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 그 논평을 다 썼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을 다 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한다. 이거는 우리 편이니까 봐주려고 그런다. 부끄럽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참 안쓰럽잖아요. 저렇게 하는 정치하는 건. 그래서 내로남불하지 않고 역지사지 해보면 우리 정치의 기본적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에 따른 그리고 여야 간에 그야말로 그냥 악무한적인 비판과 논쟁만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배려하면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국민 보시기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통합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내로남불하고 또 역지사지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당내에서 혹시나 이게 논란이 되더라도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안에는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초반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방향으로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집값 문제. 문제가 뭡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집값 문제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 정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강남 3구의 집값 잡리라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인 40대가 집이 한 두 채이거나 아니면 한 채는 가지고 한 채는 자기가 실거주하는 전세에 살고 있거나 이러다가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여당의 집값 어떤 정책 문제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은 뭔가요? 공급에서의 충분한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서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가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50% 이상이 노후주택들이에요. 이거는 일정하게 한 해 최소 4만 호 이상이 더 이렇게 신규가 필요한데 당장 올해 내년 이후에는
그 수가 너무 적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예. 공급이 거의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신도시를 만들거나 혹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아니면 재건축? 육사 부지에다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3년, 아무리 짧아도 3년, 5년이고요. 더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그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당장의 답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을 일정하게 조금 더 완화하는 쪽을 검토를 하는 거 하나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육사 부지 그리고 태릉 골프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택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적극적인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국가가 국민 주거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세요? 찬성?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을. 예,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헌재에 의해서 그 헌법 위헌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적 합의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합의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전제였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의 원래 취지와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호주도 우리가 수도가 시드니인 줄 아는데 캔버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해외 사례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